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하네요. 막 습하고. 아이고, 이런 날씨에는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물 많이 많이 드셔야 돼요. 평소에. 그러니까 물 많이 많이 드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요, 한 2, 3일 전에 제가 일하던 약국에 어떤 환자분이 오셔서 물어봤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그분도 역시 똑같이 이 신지로이드라는 갑상선 저하증에 쓰는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여쭤봤던 게 있어서 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30번째 주제는 이제 신지로이드를 먹게 만드는 갑상선 저하증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해봤고요. 이 대표적으로 이 갑상선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식단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는데 살이 잘 안 빠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이 무조건 100%는 아니지만 이 갑상선 저하증을 겪고 계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오늘 주제는 신지로이드라는 이제 처방약을 먹게 만드는 갑상선 저하증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약사 PARK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의 기능들이 몸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넣지는 못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일단 갑상선은 우리 목 주위에 있죠. 그래서 이 목 주위에 이제 주변에 위치되어 있는 이 갑상선이 우리 몸의 이제 전체적인 호르몬을 조절하는 이제 내 분비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하는 기능은 이제 심장에 관련된 기능을 하고요. 그래서 심장 수축과 관련된 거에 연관을 갖고 있고 뼈의 건강에도 갑상선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요. 또 체온 조절, 그다음에 또 혈액의 생성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또 갑상선은 빈혈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체온 조절 또 넣네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어떤 지방 대사, 이제 단백질 대사,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의 적절한 조절, 그다음에 음식물의 저장과 그다음에 분해 그런 관련된 신진대사에서도 갑상선은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에서도 갑상선이 또 관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있지는 않지만 뭐 남성 호르몬, 뭐 여성 호르몬 등등에서 여러 가지 다른 호르몬에서도 이 갑상선들이 관여하는 바가 많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을 우리 몸의 간만큼 많은 기능들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다 넣지는 못했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을 위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죠.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거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최대한 간략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하려고 하면 또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알아듣기 쉬우시게 최대한 간략하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한번 봐보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무엇? 요거고요. 그래서 세 군데의 신체 내 이제 세 군데의 장소에서 이제 네 가지 호르몬에 의해서 어떤 신체 내 호르몬이 적절히 이제 조절이 돼야 하는데 이 목 주변 아까 말씀드렸죠. 목 주변에 존재하는 갑상선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오늘 주제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니까 이제 갑상선 기능의 저하증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병을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세 군데 장소가 어디냐? 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세 군데 장소가 어디냐면 이제 뇌에 존재하는 시상하부 여기서 발생하는 호르몬이 이제 TRH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네 가지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뇌에 존재하는 시상하부에서 발생하는 TRH라는 호르몬, 또 뇌에 존재하는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발생하는 TSH라는 호르몬, 그다음에 목 주변에 존재하는 이제 갑상선에서 발생하는 T4 그리고 T3이라는 호르몬.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세 군데의 장소죠. 그 다음에 TRH, TSH, T4, T3 이렇게 네 가지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갑상선의 기능이 이제 조절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 이제 세 가지의 장소들과 네 가지의 호르몬에 의해서 적절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이 필요한데, 이 생성이 제대로 잘 안 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이는 질병을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TSH라는 호르몬은 좀 높아요. 이렇게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T4라는 호르몬은 좀 낮아요. 근데 뭐 병원마다 다르게 T3을 이제 측정하는 데도 있고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TSH라는 호르몬이 높고 T4라는 호르몬이 좀 낮은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좀 보면은요, 제가 여기다 썼죠. 우리 뇌에 있는 시상하부, 요 시상하부라는 부위와 또 그 살짝 아래에 있는 뇌에 있는 이 뇌하수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목 주변에 있는 이 갑상선이라는 세 가지의 장소가 있는데,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첫 번째 호르몬이 TRH, 이제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TSH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갑상선에서 나오는 T4라는 게 있고, 요 T4가 RT3, 그다음에 T3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 RT3은 이제 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T3인데 요게 RTH로 바뀌면은 요거는 불량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긴 할 건데 우리 몸에서 원하는 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겪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T3이지 RT3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시상하부에서 나오고 TRH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이제 뇌하수체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 TSH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갑상선에서 이렇게 T4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보통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수치는 높은데 요 수치는 보통 낮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질병으로 이제 판명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 위치를 보면은 여기 TRH가 나오는 요 뇌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시상하부고, 그 다음에 TSH라는 호르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요 TSH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있는 게 요 부분이죠. 요게 아까 이 그림에서 말씀드렸던 요 뇌하수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갑상선인 거죠. 목 주변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체 내에 뇌의 두 가지의 장소와 목 주변에 있는 갑상선에 의해서 TRH, TSH, 그 다음에 T3, 뭐 T4, T4, T3 이런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조절이 돼야 되는 건데, 요게 이제 T4라는 게 수치가 낮을 때, TSH는 높은데 T4라는 호르몬의 수치가 낮을 때 나타나는 거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 중요하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추위를 잘 느끼고요. 피곤함을 잘 느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나 몸 관리를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분들이 가끔 계시다고 하셨죠. 그래서 살이 잘 찌고 붓고요. 그 다음에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도 또 많이들 생기세요. 그 다음에 좀 더 심각해지면 피부가 좀 푸석하게 되고요. 탈모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생리 주기가 또 불규칙적 하게 되고 또 생리량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갑상선은 혈액의 이제 생성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빈혈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분적으로는 이제 우울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근육의 경련이나 뭐 강직이나 이제 근육이 뻣뻣해지는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살이 찌고 잘 붓죠. 그다음에 피곤하고 추위를 느끼고요. 요런 이제 대표적인 증상들이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이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염증. 염증이 원인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염증이지만 그래서 이제 85% 가까이가
이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일본 사람의 이름을 딴 건가요? 하여튼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하고요. 요게 뭐냐면 이제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면서 자가 면역성 갑상선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갑상선에 염증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또 그 이외에 나머지는 뭐 건강하지 못한 소화기관에 의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갑상선 수술로 인해서 이제 갑상선이 없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역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보이고, 또는 이제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으로 인해서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은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게 이제 원인, 그러니까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는 게 크게 원인이고,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은 신체 내에 이제 염증도가 상승하는 게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 85% 가까이가 갑상선 자체의 염증과 또 신체 내의 염증도가 높을 때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갑상선 질병에서는 이제 염증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갑상선 그 자체의 염증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신체 내에 또 염증도를 낮춰주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주제에서 말했던 이제 처방약 신지로이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처방약 신지로이드란 요건데요. 가장 흔하게 처방되어져 나오는 갑상선 저하증에 쓰이는 약이에요. 물론 뭐 다른 약들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약이고요. 이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SH라는 호르몬은 높아지는데 T4라는 수치가 낮아진다고 했죠. 그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그래서 갑상선 문제로 생성되지 못하는 T4를 이제 신지로이드를 통해서 이제 보충해주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T4라는 성분을 가지는 신지로이드를 드시면 이제 몸 안에서 그 신지로이드의 성분인 T4가 T3으로 이제 변형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나누자고 하면은 T4는 비활성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T3은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그러면 T3을 직접 몸에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볼 수 있는데, T3을 몸에 직접 쓰면은 몸에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T4라는 이제 비활성 갑상선 호르몬을 신지로이드라는 약을 통해서 넣어서 몸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T3으로 변형되게 하고자 하는 게 이 약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모든 약이 마찬가지만 부작용이 있죠.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맥박의 증가, 뭐 부정맥, 협심증, 뭐 두통, 그다음에 어지러움, 뭐 발한, 구토, 그다음에 불안증, 구토, 그다음에 설사. 네, 뭐 그렇게 흔하지 않으니까 안전한 약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지 이제 복용 시 주의사항은 아침 기상 즉시 공복에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보통 식사 1시간 전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다른 약들과 약물 충돌로 인해서 이게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식사 1시간 전에 일어나셔서 그냥 바로 기상하시자마자 이 약을 섭취하시는 게 이 약의 효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 적당하게 복용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신지로이드를 이렇게 드시면 이제 되시는 건데, 이제 평소에 근데 만약에 평소에 몸이 피곤하고 몸 안에 이제 염증도가 높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신지로이드를 이제 복용하시면, 이제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신지로이드 약이 이제 몸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 이 비활성 갑상선 호르몬인 T4를 이제 T4를 복용을 해서 몸 안에서 이제 T3으로 변화가 돼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 증상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T4를 우리가 섭취를 해서 몸에서 T3으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몸이 이제 만성 피로감이 있고 몸 안에 전체적으로 염증도가 이렇게 높으면 이 T4가 T3으로 변해야 되는데 RT3이라는 걸로 변해요. 요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RT3은
이제 불량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RT3으로 변하게 되면 이제 불량품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으로 변화하게 되는 건데, 요게 생기는 원인은 이제 만성적인 피로감이 있고 몸 안에 염증도가 높으면 신지로이드라는 처방약을 드셔도 이게 T3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RT3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RT3으로 이제 변화가 돼 버리면 신지로이드 약을 드시는 게 별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T3으로 변해야 되는데 불량품으로 변하게 되니까 그 약이 하고자 하는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럴 경우에는 뭐 다른 약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몸 안이 이제 피곤하고 몸 안에 염증도가 높을 때는 갑상선 그 자체에도 문제가 되지만 또 신지로이드라는 처방약을 드셔도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유는 T4에서 T3으로 변해야 되는데 T4에서 RT3이라는 불량품으로 변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조절이 이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지신 분들이 피해야 할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고지방 음식들이죠. 왜냐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체중이 늘고 몸이 붓기 때문에 고지방 음식들은 피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인스턴트 음식 당연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당연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단 음료수나 설탕, 뭐 빵이나 튀김 같은 것도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커피도 좀 피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커피가 갑상선 호르몬의 이제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게 조절이 잘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커피도 좀 피해 주셔야 되고, 술 같은 것도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개선을 위해서 꼭 섭취하셔야 되는 보충제들하고 영양제들이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비타민 D예요. 그래서 보통 3000IU에서 또는 5000IU 정도를 드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이 갑상선 질환들을 겪는 환자들을 이제 분석하고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공통점이 비타민 D가 저하예요. 그래서 이 갑상선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비타민 D를 드셔야 되고요. 그 이유는 비타민 D 자체가 탁월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거고 신체 내에 염증도가 높아서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탁월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비타민 D를 꼭 고함량으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비타민 D를 드시면 갑상선의 염증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체의 염증도를 낮춰줘서 비타민 D를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비타민 D의 내용은 이전 영상 그 16번째 주제로 제가 올려놨으니까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RTG 오메가3죠. 이 갑상선 저하증의 주 원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갑상선 염증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시모토 갑상선 염증이 있는데 이 염증을 낮춰주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이 RTG 오메가3를 드시면은 이 갑상선 호르몬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 세포들의 성장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또 염증과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탁월하기 때문에 RTG 오메가3를 드셔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오메가3도 이전 영상 이제 5번째 주제로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5번째 주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갑상선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변비가 많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질 좋은 유산균을 좀 드시는 게 좋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갑상선 저하증이 생기면 보통 변비가 생기는데, 이런 변비를 위해서 섬유질 음식과 함께 유산균을 드시면 이제 변비 해결에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유산균을 드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또 다른 거는 그 계속해서 보면 이제 셀레늄 중요하죠. 셀레늄, 그다음에 뭐 코큐텐, 또 아연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뭐 프로폴리스, 비타민 C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항염증을 하는 대표적인 항산화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항산화제들을 드시면은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갑상선 염증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요 항산화제들은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중요해요. 그리고
손상된 갑상선을 보호해주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산화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T4가 T3으로 변화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T4가 T3으로 변화를 이렇게 잘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많이 주는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셀레늄, 뭐 코큐텐, 아연, 뭐 프로폴리스, 비타민 C, 뭐 요런 등등의 뭐 항염증 작용을 하는 항산화제, 프로폴리스는 항산화제는 아니지만 항염증 작용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이런 항산화제들을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고함량 비타민 B고요. 일반 의약품으로 드시고요. 보통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시면 이제 만성 피로가 생기는데, 이런 만성 피로를 개선하고 또 예방을 하기도 하고요. 이 고함량 비타민 B 제품에 들어가 있는 B1은 갑상선의 이제 적절한 활동을 조절해 주는데 필요하고, B2는 갑상선 호르몬의 이제 적절한 생성을 조절해 주는데 필요하고요. B6은 갑상선이 이제 요오드를 적절히 처리하는 거에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B12는 이 갑상선에 의해서 생기는 신경질환의 예방에도 필요하고 조절에도 필요하고요. B12는 갑상선 저하증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빈혈에서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 B, 고함량 비타민 B 제품은 또 드셔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또 철분과 엽산, 이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면은 이 산소를 우리 몸에서 이렇게 피 내에서 운반하는 피의 중요 성분이 이제 적혈구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감소하기 때문에 철분 섭취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 엽산의 흡수도 또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도 또 빈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빈혈 관련을 위해서 이런 철분과 엽산은 이렇게 섭취해 주시는 게 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은 대표적으로 꼭 드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가 비타민 D요. 그 다음에 RTG 오메가3, 변비가 있으시다고 하면 이제 유산균,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항염증 작용을 하고 갑상선에 손상된 갑상선을 보호해주는 항산화제들, 역시 항산화제들은 또 T4에서 T3으로의 전환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고함량 비타민 B, 그 다음에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면 이 빈혈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철분과 엽산,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갑상선 질병을 좀 정리하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또 운동도 중요하고 식습관도 중요하고, 앞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영양학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갑상선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이 가끔 요오드 섭취를 해야 되지 않냐고 여쭤보시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식단에 이 요오드가 이미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요오드 부족으로 이 갑상선 저하증이 오는 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시모토 갑상선 염증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체내 염증의 상승에 의해서 생기는 게 대부분의 85% 이상의 원인이기 때문에 요오드 섭취는 저는 따로이 권해드리진 않아요. 충분히 음식물로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의 원인하고, 그 다음에 증상들하고, 그 다음에 왜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신체 내 어떤 장소에서 요런 일들이 생기고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생기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평소에 좀 드셨으면 하는 게 이제 비타민 D, RTG 오메가3, 유산균, 뭐 셀레늄, 코큐텐, 아연, 뭐 프로폴리스, 비타민 C 같은 항산화제들, 비타민 B, 철분과 엽산, 이런 거를 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끝내기 전에 약사 PARK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질문도 있으시면 오셔서 하셔도 되고 메시지로 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주제로 또 곧 찾아뵙겠습니다. 날씨 무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